덴포스 한국지사 장은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덴포스 드라이브에서 새롭게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꼭 맞는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두가 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과 드라이브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센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인텔리전스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버터의 IoT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서로 드라이브에서 가능한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베어링의 조기 마모를 테스트한 유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정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단계를 살펴보면 그림에 표현된 것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촉발된 기계화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업화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를 2차 산업혁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생산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원가 절감이 실현된 것이죠. 따라서 많은 대중에게 좀 더 많은 제품 공급하게 되고 경제적인 붐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조금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 1990년대에 가장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조의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의 체험과 같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다양한 필드버스와 스카다, PLC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가 생산 현장의 혁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킹에 의한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기계, 그리고 제품 간의 인텔리전트한 네트워킹이 혁신을 이끌어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1, 2, 3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명명이 되었지만 이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등장하면서부터 선포가 되어서 화두가 제시가 되고 다시 이 화두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이고 새로운 개념의 여러 가지 무형의 제품군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4.0 시대에서 드라이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PLC가 주로 프로세스의 운용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PLC는 통신을 코디네이션하고 어떤 기기가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를 결정을 해와서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더욱더 많은 연산 파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산 파워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연결함으로써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더욱더 많은 컴퓨팅 능력이 로컬 제어 시스템에서도 개발이 되었고 다양한 필드 디바이스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처리가 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상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해서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센서를 필드에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게 되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얻어낸 정보를 활용함으로 해서 더 나은 정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을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제각기 맡겨진 기능을 각자 수행하고 있는 필드 곳곳에 분산된 인버터와 같은 디바이스도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버터나 필드에 존재하던 디바이스들의 컴퓨팅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디바이스들이 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욱 더 많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고,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 인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인텔리전스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기의,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로 구동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인버터가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어떠한 기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덴포스 방식으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이해서 인버터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제 모터의 구동기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브는 각종 신호를 센싱하는 센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적으로 센싱된 신호와 더불어서 각종 필드에 깔려있는 외부 센서의 입력을 받아서 더욱더 많은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는 PLC와 클라우드의 보안이 확보된 연결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또한 BYOD, 즉 Bring Your Own Device라고 얘기하죠. 현재 개개인별로 스마트한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마트 장비들을 현장에 저희들이 항상 갖고 가게 있죠. 그러한 디바이스와도 NFC,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변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와이파이와 같은 솔루션은 이미 덴포스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드라이브는 그 자체로 구동기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저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언급될 엣지 컴퓨팅의 드라이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에저 센서, 아주 간단한 문구인데요. 이 간단한 문구 하나만으로도 덴포스가 인더스트리 4.0의 한 방향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이브가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이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인버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컴퓨팅 능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드라이브에 내장된 모터 전류 신호 분석이 의 활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모터 전류와 전압 신호의 주파수 성분 분석을 통해서 모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이상 진단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상 진단의 예로서는 모터 권선의 이상 혹은 구동 축의 미스얼라인먼트, 그리고 또는 편심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러한 이상 상황의 감지가 기존의 인버터만으로 구현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추가적인 센서가 필요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 센서를 통합함으로 해서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 센서를 통합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진동 센서나 압력 센서, 온도 센서를 연결해서 신호들을 필드단에서 통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필드에 분산된 센서 신호를 드라이브에 연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측정 데이터를 속도와 부하의 상태에 상호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속도와 부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값들을 시스템의 속도 혹은 부하의 변화에 따른 정상 상태의 값을 변경을
감안해서 상호 연계해서 어떤 정상 범위를 속도에 혹은 부하에 따른 보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는 각종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측정된 신호를 전처리, 이를테면 인버터 단에서 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를 단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처리를 해서 상위에 보고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고 자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이게 모든 데이터가 항상 상위로 보고돼야 되는 그런 때 소모되는 대역폭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어떤 향상을 통해서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을 꾸밀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앙의 컨트롤러가 일일이 필드 단의 여러 신호를 분석하고 판단할 태스크가 줄어들어서 좀 더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통합 센서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신호 처리가 있습니다. 그 원형 신호라는 게 전류 또는 전압, 인버터 온도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신호가 파워, 토크, 속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버터가 받아들이는 제어 신호가 원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원 신호를 즉각적으로 전달함으로 해서 트러블 슈팅이나 즉각적인 교정 조치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데이터를 상위에 보고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상위에서는 좀 더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태 기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비 하위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수명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장점은 다른 소스로부터의 데이터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인버터 단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예측과 예방 정비에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커스터머 프로세스에서 활용되던 상태 기반 유지 보수라는 측면이 인버터 단에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 운영 정보를 항상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스템의 건전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간단한 신호만을 커스터머 프로세스에 올려줌으로 해서 유지보수로 더욱더 많은 유지보수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시스템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전트한 드라이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텔리전트한 드라이브를 IoT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게 사실은 IoT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인버터 내부와 외부의 실물 센서로부터 먼저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파생 변수를 연산을 합니다. 이를테면 파워와 에너지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데이터 전처리 연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인버터에서 담당한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내부에서 어널리시스에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외부의 클라우드에 올림으로 해서 이 클라우드에서도 또 다른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엣지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클라우드라는 것은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총합적으로 내가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쓸 수 있고 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을 항상 외부와 공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방식입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처리가 된 완료된 결과만을 클라우드에 보고함으로 해서 대역폭을 줄인다거나 서버 공간을 절약하는 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바대로 클라우드와 엣지는 상호 보완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 해서 최상의 보안과 최적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가지는 IoT 솔루션을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징만을 살펴보자면 클라우드에서는 높은 접근성과 가용성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저장 능력의 확장성의 편의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심플한 백업과 복구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는 향상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가 있고 데이터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엣지라는 것은 외부와 통신을 통해서 뭔가 보고를 하고 다시 거기에 해석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단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반응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역폭 및 서버 공간의 절약을 가져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IoT 솔루션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시스템으로 컴퓨팅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텔리전트한 드라이브의 어떤 IoT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질문으로 떠오를 텐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떤 메인터넌스 모델이란 게 부품이 고장이 발생하면은 그 사후 조치로서 교체를 하는 corrective maintenance가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대량의 아주 큰 장비 시설 업체 같은 경우는 preventive maintenance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설계 수명 주기가. 그러면은 그 설계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제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일정 주기마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텔리전트한 드라이브의 IoT 성능을 활용할 경우 이제는 거기에서 좀 더 진화된 메인터넌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를 수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수행하실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와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의 차이점은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는 제품의 이상 진호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장된 일정 주기가 되면 부품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는 부품의 어떤 수명을 운용 상태를 감시해서 모니터링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운용 설계 수명에 도달할 경우에 경보를 받아서 부품을 교체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따라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적절한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은 적기에 적절한 인포메이션을 취득한다는 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태 모니터링은 고장 발생 전에 문제점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제품은 다음과 같은 주기를 가집니다. 어떤 건전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초기 고장의 원인이 촉발되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 원인에 의해서 점점 더 문제점이 커지는 디벨로핑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펑셔널 페일리어로 이루어지는 고장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러한 펑셔널 페일리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상이 발생함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장 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포텐셜 페일리어 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게 되면은 계획 정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든가 사전 계획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획되지 않은 설비의 휴지 시간, 즉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설비의 휴지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할게요. 그 장비 총 소유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어 파트를 일일이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스페어 파트의 재고 비용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이 이제는 많이 제한이 되고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포스에서는 이러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인버터 업계에선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드라이브에 내장을 시켰습니다. 상태 모니터링 기능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자 권선의 모니터링, 그리고 진동의 모니터링, 그리고 또한 부하의 안전 운용 범위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덴포스 전용 프로그래밍 툴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 커미셔닝 플러그인을 통해서 쉽게 셋업이 가능하고요. 또한 덴포스에 제공하고 있는 리모트 모니터링 드라이브 프로 서비스를 활용하실 경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대시보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상 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고정자 권선의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터 권선의 저렴 파괴는 갑자기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싱글 턴 투 턴 단락에서 점점점 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터 부하 전류 신호를 분석함으로 해서 인버터가 모터의 권성 손상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기능은 외부 센서의 추가 없이 인버터 본연의 기능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진동 모니터링입니다. 진동 같은 경우는 인버터가 자체적으로 진동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외부 진동 센서의 부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진동 센서의 입력을 인버터에서 전달받아서 이 정보를 클라우드로 다시 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인버터 내부에서 진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진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균형이나 편심, 혹은 어떤 체결의 조임 및 풀림 현상, 혹은 또한 미스얼라이먼트, 혹은 또 기구적인 공진을 판단해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베어링의 조기 마모 판정 같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여하튼 인버터에 연결했을 때의 장점은 모터의 속도와 연관지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터의 속도 대역에 따라서 진동의 레벨이 정상 진동 레벨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상 진동과 정상 진동의 차이를 속도 대역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로드 인벨로프 모니터링입니다. 이 기능은 그 부하가 속도별 정상 운용 범위를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부하의 상태가 이 레벨을 벗어날 경우를 감지하게 되고요. 이게 벗어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이상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을 속도별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 이상이란 것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이내믹하게 속도별로 정해지지 않는 로드 프로파일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로드 인벨로프 모니터링에 적용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수동 특성을 가지는 부하들, 펌프나 팬 아니면 컴프레서 이런 부하들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펌프 부하에서는 찌꺼기가 누적된다거나 샌딩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임펠러의 파손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또한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부하 용량의 증가 혹은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 이상 상황을 인버터 단에서 감지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기 시스템, 공조 시스템에서는 필터 막힘이나 공기의 누설 같은 것들 이러한 부분을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기계의 마찰 손 증가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감지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의 보호를 미리 진단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의 기능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각의 기능은 모두 아날로그적인 수치값으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라이브는 베이스라인 측정의 실행을 통해서 기준값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 베이스라인에 기반해서 세 가지의 인계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그 인계 값은 두 개의 경고 레벨과 하나의 알람 레벨인데요. 이것은 VDM 2485의 컬러 코드를 준수하는 것이고 보통 이러한 컨디션 모니터링의 경우에 세 가지의 어떤 그 경고 레벨 그리고 알람 레벨을 가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에서 이 기능을 구현했을 때 장점이라면은 장비 운영 중에 실측값을 인계값과 지속적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장비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계값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서 장비 이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베이스라인의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 런을 통해서 인버터의 파라미터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인버터에 베이스라인 런을 실행할 경우에는 인버터가 속도를 일률적으로 올려가면서 부하의 상황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퍼레이션을 시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퍼레이션이 들어간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일종의 머신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노멀 오퍼레이션을 감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측값이 여기서 측정된 베이스라인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상 경보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임계값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절대값으로 선정이 가능하고요. 혹은 지금 요 표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A, B, C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B가 절대값이 될 거고요. A가 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옵셋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C가 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일정 팩터 값을 가지는 곱하기 변수를 가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인계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주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풀 플렉시빌리티가 제공이 되고요. 드라이브 제어 패널을 통해서도 세팅을 하고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저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와이어리스 연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드버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상위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모니터링을 통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드라이브 프로 서비스를 통해서 덴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가능해집니다. 또한 드라이브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제공되는 PC 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적절한 나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저 케이스 이그젬플입니다. 밑에 그래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모터 수명 테스트를 하기 위한 수명을 테스트하는 것을 좀 가속화시켜서 실행한 테스트입니다. 여기에서 베어링이 손상됐을 경우에 모터 토크의 증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터 토크의 증가를 바탕으로 이상 상황을 진단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상태 감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모터로 가동되는 장비의 성능 열화가 손실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그 손실의 증가를 야기하는 상태 변수는 다음과 예와 같습니다. 윤활이 부족한다든가 공기 필터가 막힌다든가 펌프 및 파이프에서 찌꺼기가 축적되는 경우 혹은 기어가 마모될 경우, 또한 여기에 실제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베어링이 손상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태 감시로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시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전트한 드라이브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는 더 이상 단순한 파워 프로세스가 아니고 인포메이션 사슬에 포함된 인텔리전트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센서이면서도 제어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버터에는 내장된 인텔리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에 내장된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제어 시에 독립적으로 어떠한 클라우드 또는 제어 시스템과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유지 보수 모델을 확립하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되는 데이터와 다양한 네트워킹 능력을 통해서 상태 기반 및 예측을 통한 유지 보수, 이러한 새로운 유지 보수 모델의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채용하셔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은요,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은 저희들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VLT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FC302, FC102, FC202 그리고 FC103 기종에 대해서 초기 주문 시에 구매를 옵션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시면은 이 상태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설치가 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옵션 구매를 통해서 기능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꾸며 있습니다. 장시간은 아니지만은 간단하게나마 덴포스가 생각하고 있는 IoT를 활용한 방안, 상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덴포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